자,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JTBC가 단독 보도했었던 골프 카톡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좌파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까지 개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이거 JTBC와 MBC 딱 2개만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이거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권선동 의원이 기자회견 했다 말씀드렸어요. 임성근 골프 모임 보도에 야당의 제보 공작이고 정원 유착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었죠.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게 뭐였습니까? 저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이날까지 이와 관련돼서 JTBC도 MBC도 민주당도 당사자인 김규현도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겠습니까? 권선동 의원이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고 실제 김규현이 이 카톡방을 어디에다가 뒀다는 겁니까? JTBC에다가 던져준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 뭐라 말한 거예요? 그거 제보 공작이다, 정원 유착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 김규현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실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카톡을요, 어디만 보도했다고요? 딱 2군데. JTBC, MBC만 보도했다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것도 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게 뭐였습니까? 아니 왜 유독 JTBC, MBC만 그렇게 단독이 많을까예요. 심지어 통화 기록과 관련돼서 보세요. JTBC 단독 2번 통화했다. JTBC 단독 최소 7차례 통화했다. JTBC 단독 10차례 통화했다. JTBC 단독 168초 동안 통화했다. MBC 단독 통화 기록, 통화 내역 확보했다. MBC 단독 02880에 대통령실 통화했다. MBC 단독으로 02880에 168초 통화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해병대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통화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몇 차례 통화했는지, 어떤 번호로 통화했는지, 누구와 누가 통화했는지,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연일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까지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다 보도를 못하는 내용을 왜 유독 JTBC, MBC만 그렇게 보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저는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도 이들이 이렇게 잘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 윤 대통령 통화. 단독 윤 대통령 통화. 단독 윤 대통령 통화. 단독 윤 대통령 통화.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했고, 언제 통화했고, 몇 분 통화했고, 몇 차례 통화했는지 되게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JTBC와 MBC는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의심했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공수처였어요. 공수처.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걸 공수처가 유출했다면요. 어떤 일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실제 사건 기록을 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수처의 수사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공수처가 유출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실제 공수처가 유출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도 왜 공수처가 이 기록을 유출하느냐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러는 과정에서 단서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단서냐? 바로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목 잘 보세요. 지난 5월 28일 JTBC 단독입니다.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그리고 MBC 5월 28일 단독으로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수사단 결과 발표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통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제목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은 내용의 같은 제목을 같은 5월 28일 날 JTBC와 MBC가 똑같이 단독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를 JTBC와 MBC가 똑같이 받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단독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걸 지켜봤습니다. 누구? 박정훈. 실제 지금 박정훈은요, 학명과 관련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박정훈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군사재판부가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 바로 통화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부 외화 무효 핵심 유재훈 통화기록 본다. 대통령실 개입 확인 나선 군사법원 이종섭 통화 내역 문자 본다. 즉 박정훈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군사법원에서 실제 JTBC와 MBC가 보도하는 통화 기록들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군사법원 안에 이 통화 기록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 군사법원 안에 어떠한 통화 기록이 들어가 있느냐?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JTBC, MBC가 보도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군사재판 안에 통신 기록이 다 제출돼 있는 거예요. 네? 박정훈이 지금 항명죄로 군사재판 받는데 그 군사재판 안에 이 모든 통신 기록들이 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아, 여기서 유출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왜겠습니까? 지금 이걸 공수처가 발선하지 않았더라면, 공수처가 유출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어디서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박정훈이 재판을 받는 군사법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실제 통신 기록이 제출됐으니까. 재판부가 들여다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한테? 앞서 말씀드린 박정훈한테. 왜냐? 박정훈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누구? 김규현이기 때문입니다. 김규현. 그러면 박정훈의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통신 기록을 누구도 볼 수 있습니까? 박정훈은 물론이고 박정훈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JTBC와 MBC만 단독 보도했던 이 카톡방. 이 카톡방 안에 누가 있다고요? 김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의심하는 건 뭡니까? 이 카톡방을 김규현이 JTBC, MBC에 던져준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권선동 의원이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혹시 김규현이 이 통화 기록도 다 던져준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언론에 보도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심지어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유독 JTBC와 MBC만. 자, 그러면 이거 밝혀내야죠.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누구한테? 박정훈한테.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의심하라고 있는 김규현한테. 당신들이 이거 JTBC, MBC한테 준 거 맞냐 안 맞냐? 라고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저는요,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유출했다고 일단 단정 안 할게요. 유출했다 단정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사건의 일련 과정들을 볼 때 그런 소스가 아니고 그런 루트가 아니면 실제 보도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공수처가 유출한 게 아니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 군사재판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군사재판부가 이거 유출했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 JTBC, MBC만 단독 보도했던 저 골프 카톡방, 저 안에 있는 김규현, 그리고 그것을 JTBC에 던져줬다고 의심하는 김규현,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박정훈의
군사재판을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규현.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거요, 엄연한 범죄예요. 이거 엄연한 범죄입니다. 왜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이 지 멋대로 자신의 SNS에다가 이화영의 재판 기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재판 기록이 유출된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누가 유출을 했냐면요, 이화영의 변호사였던 현근택이가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현근택은 기소당했어요. 이거 범죄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규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군사재판에 제출된 통신 기록을 언론사에 던져줬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보도를 가지고 실제 이 좌파들이 윤 대통령을 올가맺고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한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말한다고 이슈 뜨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제가 말하는 거 언론사가 실어줘요? 안 실어주죠.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물음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당대회 후보들이 같이 물음표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김규현이 입 열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박정훈 입 열게 만들어야죠. 자, 박정훈은 실제 군 검사입니다. 군 검사예요. 이 사람도 엄연히 법조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김규현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면, 그걸 박정훈이 알고 있다라면요, 박정훈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용인했다라면 박정훈도 이와 관련해서 엄연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슈를 띄워야죠. 이슈를 띄워야 됩니다. 왜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준 PD, 그거 네가 고소고발해라. 그거 네가 법적 조치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규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루트를 만들었어요. 각자마다 역할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랑 이종배 시원님이 고소고발을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김정숙과 관련돼서 이제서야 했어요. 이제서야. 그럼 이거를 누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누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 지금의 당권 주자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적한 내용들, 제가 던지는 물음표를 함께 던져주시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의 전당대회 후보들이 함께 외쳐준다라면 우리가 지금 뭐를 격파할 수 있는 겁니까? 저 좌파들의 해병대원 특검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윤 대통령 올가매려고 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이 편향된 언론사들과 민주당 출신 변호인이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 우리가 띄워주세요, 신규 여러분들. 띄워주십시오.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띄워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의 물음표에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자.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무기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던져드리는 물음표입니다. 함께 던져주세요. 이슈화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좌파들의 해병대원 특검 우리가 격파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해병대원 사건이 정쟁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